네, 안녕하세요. 많이 떨리시죠? 네, 긴장돼요. 별로 안 떨리세요? 긴장 많이 돼요. 네. 네. 그 신곡 비스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집 마련으로 해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임대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몇 평이죠? 여기가 29평으로 알고 있어요. 네. 평수가 조금 애매하게 여기는 좀 잘렸더라고, 그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25평, 33평 이렇게 하는데 네. 이쪽 아파트가 29평짜리가 있더라고요, 그쵸? 네. 얘네들이 분양했을 때 가격이 제가 3억 초반으로 아는데 분양 가격이 얼마였죠? 잘도 정확하진 않은데 3억 정도. 3억 원대였죠? 말씀하신 죠. 네, 3억 초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호가가 네. 지금 호가 29평, 뭐 30평 요 정도 호가 이 근처에 있는 이 정도의 신축급 아파트들이 네. 한 6억 전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갈 것 같은데 지금 호가는 얼마나 하죠? 근데 실거래된 가격은 최근에 5억 7천이더라고요. 5억 7천이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네. 아마도 호가는 이거보다 더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올라온 가격은 6억 7천까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6억에서 6억 5천 정도의 전후에 있는 호가가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분양받았던 거에 거의 2배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네. 나이도 어리신데 엄청 많이 버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어떻게 뭐 불과 뭐 몇 년 만에 1, 2년 만에 이렇게 큰 금액을 만질 수가 있을까? 그죠? 네, 네. 그래서 부동산을 떠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고민은 내가 분양받은 가격, 그러니까 분양받은 이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사실은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시죠?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떨어질 자리로 온 것 같다는 또 내 생각은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쪽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금액이 여기에서 더 차고 나가는 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안 오를 것이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탁탁탁 차고 올라왔던 이 정도의 어떤 폭을 가지고 상승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네. 왜 그러는지 한번 상황을 보면 네. 의정부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여기 의정부역 있는 데 있죠. 네. 그러니까 GTX권이라고 하죠. 네, 네. 이 GTX하고 여기 보시면 탑성역 있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이제 7호선 연장, 장암에서부터 연장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요 두 가지예요. 네. 다른 건 뭐 짜칠구리한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 우리 주택 가격, 의정부 전체의 주택 가격에 주도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이 두 가지거든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의정부에 지금 우리 거주하시는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게 네. 지금 이 주택을 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네. 처음으로 주택을 결혼해 갖고 마련하신 게 이 주택이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서 거주하셨던 거예요? 저희 중계동, 하계동 쪽에. 그쪽에서 노원구에서 네. 보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우리 의정부를 생활권으로 두는 사람들의 네. 조금 주거 반경을 보게 되면은요. 네. 서울 도심권에서 넘어오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기 성북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그다음에 의정부 일대. 네. 저쪽 위쪽에 양주 이쪽에서 이제 의정부로 모여드는 거예요. 네. 그거에 비해서 의정부의 주택 공급이 그렇게 네. 모자라다고는 볼 수 없어요, 또. 네.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신축 아파트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단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정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은 역세권을 끼고 있는, 즉 신축의 힘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네. 역세권보다 오히려 신축의 힘이 더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거침없이 올랐던 거고 분양 가격에 대해서 2배 정도 이상으로 올랐던 거고요. 네. 그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상승한 게 이어질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의정부의 GTX 권역과 이쪽에 7호선 연장 권역으로 두 개를 나눈 거예요. 네. 얘네들이 이제 추후에 가격을 선도해 줄 건데 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이제 또 의정부 경전철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주택을 가만히 보면 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뒤쪽은 산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뒤쪽은 산이고 앞에 이제 길가에 있으면서 의정부에 좀 어떻게 보면은 중심 생활권이다, 뭐 다운타운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냥 네. 산 밑자락에 공기 좋은 신축 아파트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뒤에는 산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물론 뭐 도서관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네. 말씀드렸던 포인트인 GTX와 네. 7호선 연장의 호재는 우리 네. 뒤쪽으로 산 뒤쪽으로 넘어서 병풍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좀 고립돼 있다? 네. 그런 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의정부의 쌍두마차격인 GTX와 7호선 연장의 어떤 그런 두 가지 개발 축에서 우리 네. 집은 조금 가려져 있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는 신축의 힘으로 왔고 이 신축의 힘이 저는 2, 3년은 더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주택을 꼭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 보면 네. 또 탑석 센트럴 자이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오히려 훨씬 역에도 가깝고 네. 올해 12월에 이제 입주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네. 보면 7호선 연장의 최대 수익을 받으면서 가장 신축인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세대 수도 많고 네.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 이제 대장으로서 좀 끌고 갈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우리 주택의 수요 세력들이 그렇게 서울 중심권에서 멀리에서 오는 게 아닌 의정부 네. 주변에서 제가 몰려든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몰려들었던 이 수요 세력이 네. GTX 내지는 7호선 라인 쪽으로 조금은 흘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신축의 힘으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시기적으로도 그랬고 잘 올라왔는데 네. 이거에서 더 버티고 가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이만한 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계속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쯤은 갈아타서 오히려 이쪽 7호선 연장 쪽으로 붙으시던가 아, 네. 아니면 아까 고민하셨던 게 노원구 쪽을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노원구 쪽으로 저는 지금쯤 네. 한번 그 이사 가는 거를 갈아타기를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값이 네. 그 노원 쪽이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네, 그쪽으로 가려면 저희가 그냥 완전 소단지 아파트나 네. 아니면 빌라나 이런 쪽으로 해서 네네. 가야 되는데. 네. 의정부 새 그래서 아파트에 제가- 살다가 네. 그러니까 의정부 새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또 아이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거주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아직 산후 우울증을 겪으실 때는 지났나 혹시 모르겠는데 네. 사람이 급격하게 또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제 판단에는 보시면 지금 시청자님 말씀 중에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어찌 됐든 의정부거든요. 네. 서울과 의정부로 나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서울은 이제 지금 이제 시장 뭐 바뀐다고 하는데 이제 시장 선거가 앞두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를. 네.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뭐 국토부에서 행하는 도시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네. 서울은 도시 균형 개발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냐면 뭐 강남권은 많이 개발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강남북에 대한 균형 개발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북권에 대해서 조금은 평균 이하의 미개발 좀 미진한 지역을 네. 확실하게 균형으로 개발 맞춰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동북권이 해당이 될 거고 말씀하셨던 노원구 이렇게 뭐 창동역이라든가 광운대역이라든가 이런 데 또 개발 호재들도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노원구와 의정부시는 뭐 서울에서는 최근접거리라고 한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편차가 조금은 점점점 더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게 이 네. 상계 뉴타운 쪽에 가보시면 네. 지금 새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물론 네. 평수는 조금 커요. 33평짜리인데 우리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연대의 아파트가 12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네. 거의 2배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서울 쪽의 창동역 개발이라든가 그러니까 동북권에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생긴다고 하면 네. 그래도 서울과 의정부의 가격 차이는 점점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 네. 의정부가 네.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 주택을 더 갖고 있는다 해도 네. 지금 오른 것만큼의 주택 차익을, 양도 차익을 실현하기는 그러니까 네. 기다리는 대비 가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아타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 어디로 할까요? 물론 지금 매도하셔서 여기 대출이 있습니까, 지금? 아,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대출 상계하고 나면은 수중에 주게 되는 돈이 얼마나 정도나 될까요? 대출이 8천만 원 정도라서.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6억 5천에 매도한다라고 치고 왜냐하면 지금 가격에서 떨어지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 3년은 괜찮아요. 신축의 힘으로 쭉 버틸 수가 있고.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매도 타행 잡는다고 하면 6억 5천이라고 했을 때 8천 빼면은 한 5억 7천. 네. 뭐 5억 7, 8천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5억 5천 정도로 잡죠. 네, 뭐 세금도 네. 내고 또 여기 취득을 하셔야 되니까. 네. 이 금액이면 그 노원구 쪽에 그러니까 또 학군도 신경을 쓰신다고 했거든요. 조금 아까. 아, 네. 그러면 그 동북선 연결되는 쪽에 중개 학원가 있잖아요. 네. 동북선 연결해서 최대 수의 처가 그 중개 학원가예요. 네.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 연시간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을 보시게 되면 네. 이 금액으로 큰 부담 없이 물론 네. 대출 조금 붙여서 가실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 가격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 아, 그거는 네네. 조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노원 쪽으로 일단 이동하시는 건 저는 찬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금액은 한번 신랑분하고 잘 생각해 보셔서 대출도 지금에서는 분명히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출도 좀 일으켜서 네. 실제 내가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또 거주할 주택이니까. 네. 그러면서 역세권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중개 그린 아파트라든가 뭐 중개 학원가에 있는 또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아파트들 보면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지금의 주거 여건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온통 아파트 촌이니까. 네네. 네,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갈아타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